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포와 골격계 강의를 맡은 골드 디렉터 김강숙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의에 앞서 제가 지금 PT 화면에서 보다시피 제가 원래 머리가 이런 머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목이 세포와 골격계 사이에 사실은 중년 건강에 힘이 있는데 제가 좀 그 글씨가 빠졌는데 중년하니까 제가 생각나잖아요. 제가 사실 이 머리를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가 아는 언니 집에서 이렇게 롤빗을 막 하다가 롤을 말다가 막 했는데 이게 안 빠진 거예요. 도저히 별짓을 다 해도 뭐 오일을 바르고 린스를 바르고 해도 이게 안 빠져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롤빗을 매단 채로 미용실 갔어요, 제가. 근데 그 원장님도 정말 손님이라서 죄송하긴 하지만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반은 뜯기듯이 하면서 살리다 도저히 안 돼서 잘라야겠다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랐어요. 근데 지금 조금 일주일 이상 지나서 조금 됐지만 고도현 리더님이 저한테 머리 했냐고 그러시는데 예, 머리 한 거 맞고요. 구시연 리더님께서 저보고 마틸다 같다고 귀엽다고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리더님. 네, 제가 오늘 약간 시작 전에 사실 제품 강의가 조금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제가 제 사담을 약간 이렇게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막연하게 영양제가 좋다 나쁘다는 거는 알았지만 자기 체질에 맞으면 좋은 줄 알아서 제가 진짜 먹이를 찾는 그런 하이에나처럼 시중에 뭐가 좋다거나 하면 그걸 쫓아다니고 나한테 맞으면은 먹고 또 내 체질에 안 맞으면 스탑하고 또 이제 다른 제품으로 제가 갈아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필드에서 고객분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막 우리는 유산화 유부심이 있어서 막 정말 열정적으로 전달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때요? 잘 모르시니까 야 그거는 너한테 체질이 맞는 거고 너한테 맞을 거야. 당신한테 맞으니까 좋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유산화는 누구한테 맞고 안 맞는 그런 체질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그런 세포 영양제라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포가 뭔가요? 그죠? 세포는 생물의 기본적 구조적 가장 그런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의 구조를 사실 이렇게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마다의 기능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대요. 뭐 물질도 흡수하고요, 분민물도 만들고 저장하고 에너지 대사도 하고 뭐 이렇게 자극을 받고 전달하는. 그러니까 세포 인체에는 또 하나의 그런 세포의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이고 이렇게 조직화되어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포의 과정은 어떤 과정을 한번 거치는지 한번 봐볼게요. 세포는 이렇게 하나에서 둘에서 이렇게 넷, 여덟 이렇게 계속 분열하면서 세포가 끊임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세포는 동일한 그런 세포를 계속 늘림으로써 세포가 재생을 하고 생장도 하고 이런 생식의 활동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고 하고 있어요. 세포도 근데 수명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어서 낡은 세포는 우리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생겨서 살 수 있듯이 세포 분열도 새로운 세포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멈춰야 되는데 암 세포는 이렇게 중요한 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열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한 점 없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암 덩어리 종양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암 세포가 없을까요? 여러분처럼 건강하신 분들도 하루에 보통 4,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이런 10,000개 이하의 암세포가 생겨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암에 잘 안 걸리는 거는 우리가 바로 면역세포가 이걸 잘 막아내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암세포는 이게 자신의 이치를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까지 벗어나서 증식하고 또 혈관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림프관을 통해서 이게 몸속에 다른 장기들로 이렇게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세포도 수명은 장기 조직에 따라 달라요. 이 세포의 수명을 우리가 세포의 재생 주기라고 해요. 난자 세포는 뭐 24시간, 정자 세포는 72시간. 우리가 피부 턴오버 세포 같은 경우 28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체의 보통 80% 이상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새로운 세포가 재생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느려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우리 세포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한 이렇게 100조 개로 태어나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60조 개로 맞춰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별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한 1,000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내가 보는 그런 하늘의 별의 그런 개수보다 훨씬 많은 게 우리의 세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르게 소우주라고도 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협력하고 소통하고 여러분들이랑 저랑 다 들고 계시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셀폰이라고도 하는 거죠. 인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포가 조직이 되고 기관이 되고 기관계가 돼서 하나의 인체를 이렇게 만들어
지고요.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렇게 토양물, 공기, 이렇게 독성 물질이라든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방부제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항상 받는 게 스트레스 같은 것도 우리의 이 세포를 공격하는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포에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세포는 그 생명체의 죽음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여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세포의 끝에 이렇게 보면 염색체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그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간직하는데요. 염색체 끝부분에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텔로미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텔로미어의 뜻이 그리스어로 이제 그 끝하고 V를 뜻하는데요. 합성어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신발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이제 이렇게 신발끈 끝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풀어져 버리면 그런 신발끈의 기능이 상실하듯이 세포도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이렇게 짧아져요. 그래서 세포가 점점 어떻게 수명이 줄어들고 늙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노화의 시계, 생체의 시계, 또 수명의 시계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근데 우리가 태어났을 때 유전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게 텔로미어예요. 한 80%까지 영향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후천적으로 우리가 뭐 산화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을 낮춰주면은 이런 환경적 요인이 더 크게 텔로미어 시계를 늦추는 시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세포의 영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세포가 필요한 거는 사실은 8대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3대 영양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좋은 영양소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분자가 너무 커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으로 이렇게 변해야 이게 우리가 소화, 흡수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쵸,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게 바로 산소하고 효소인데 또 이렇게 효소에 필요한 게 조효소예요. 그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을 도와가지고 우리의 몸의 생체 이용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하고요. 또 거기에 어때? 현대인들의 그런 서구화된 식생활과 달라진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물, 식이섬유, 항산화까지 이렇게 8대 영양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세포가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계를 이렇게 이루고 하나의 인체를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많은 기관계 중에서 골격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골격계가 뭔가요? 그죠? 쉽게 말해서 하나의 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의 체형을 전체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틀을 우리가 골격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골격계의 구조가 보면은 크게는 뼈, 관절, 인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머리, 어깨, 무릎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것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인체는 태어날 때 한 300개의 그런 뼈가 있지만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일부의 뼈가 이렇게 융합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06개의 뼈가 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계의 기능도 굉장히 다양해 보면은 이렇게 신체 내부의 장기를 보호하죠. 우리가 뇌나 심장, 폐 같은 걸 보호를 하고요. 또 이렇게 운동 작용도 지렛대 역할을 해서 운동 작용도 하고 우리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그런 뼈 내부의 골수에서 이렇게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 작용도 하고요. 칼슘과 인 등 이런 무기질의 저장 창고 담당도 하고요. 뭐 호르몬 조절도 하고 혈당 조절도 하고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뼈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콘크리트보다 한 4배 정도 튼튼하다고 해서 그런 지지하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뼈를 이렇게 육안으로 보시면 바깥쪽을 이룬 단단한 거는 이거 치밀골이라고 그러고 안쪽을 이렇게 스펀지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면골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해면골에는 이렇게 혈액세포를 만드는 그런 작용도 하고요. 뼈 또 겉부분에는 골막이라고 하는 그런 두꺼운 막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많은 혈관이라든지 신경세포가 여기에 분포되어 있어서 여기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은 내가 많이 염증이라 같은 그런 이상 증상이 이렇게 통증도 일으키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는 1년에 한 15% 정도는 이렇게 새로운 뼈로 교체되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뼈를 만드는 이렇게 조골세포하고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여기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몸이 성장할 때마다 뼈는 어때요? 굵어지고 길어지고 또 그러면 성장이 멈춘 그 오래된 뼈는 다시 흡수하고 다시 파괴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이렇게 맞춰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골격계 질환을 보시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뼈의 그런 다른 형상을 띠는 골격 기형이라든지 연골 주변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관절이 좀 움직이는데 좀 장애가 오는 관절 경직도 있고 뼈 퇴행의 그런 현상도 있을 거고요. 대표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골다공증, 그리고 이제 안짱다리가 휘는 그런 그룹병 같은 그런 대사장애도 오기도 하고, 대표적인 관절염이 또 우리가 퇴행성 관절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어요. 우리가 골다공증이 뭔가요? 그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작은 이렇게 물리적 손상에도 골절이 약해져서 이렇게 뼈의 단백질이라든지 칼슘이 이렇게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뼈의 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도가 감소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이 50세 이상 10명 중 약 6명이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그런 만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보통 그리고 90% 정도는 그리고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보통 골다공증은 보통 본인이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상이 뚜렷하게 없다 보니까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척추라든지 손목, 그다음에 대퇴골 이 세 부위에서 가장 많이 골절되어 있는 그런 부위입니다. 남성도 근데 사실 예외가 아닌 것이 10명 중 1명이지만 골다공증 그런 전 단계인 골감소증 그런 단계에서 한 40% 정도가 남성도 이거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밀도는 30살의 최고조에 달하지만 그 위에 점차적으로 뼈가 이제 가늘어지면서 질량이 감소해요. 그러다면서 골절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요.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기가 오고 나서 5년간은 급격히 골밀도가 약해지면서 노년으로 갈수록 어때요?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의 증상도 보시면 여기 그림에서처럼 정상인과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의 뼈 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뼈가 생성되는 그런 속도보다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면서 골밀도가 낮아지고 이렇게 스펀지처럼 구멍이 이렇게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년마다 한 10%의 뼈가 교체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뼈는 모두 이렇게 새로운 뼈로 다시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뼈의 또 질과 양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 가지고요. 뼈의 조직이 되게 엉성해지고, 또 우리가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기침을 한다든지 뭐 재채기만 해도 이렇게 골절이 올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나 또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또 키가 나 또 작아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척추 디스크가 이렇게 좀 얇아지고 또 뼈가 변형되고 여기 디스크 속에 있는 그런 수분감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도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재골절 위험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골다공증 또 이렇게 증상을 알아볼 때 보통 많이 하는 게 이렇게 T스코어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T스코어 같은 게 2.5 이상이면 이렇게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값이면 정상이에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면 골감소증, 마이너스 2.5보다 더 작으면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사실은 한두 가지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뭐 주 원인으로는 노화와 폐경이 가장 크겠지만 그 외에도 뭐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고,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뭐 스테로이드 약물이라든지 음주, 뭐 여자들은 뭐 이렇게 다이어트라든지 흡연 등 다양하게 이렇게 골다공증의 원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의 좋은 영양소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가 있는데요. 뒤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절이 뭔가요? 지금. 그쵸. 유영리님 똑똑해. 그죠. 뼈가 만나는 거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거든요. 뼈가 이렇게 2개 이상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관절이라고 해요. 뭐 손가락, 마디마디라든지 손목, 어깨, 이렇게 무릎처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연골이라든지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이 다 여기에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관절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열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거나 붓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또 우리가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질병보다 좀 이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이런 하위 질병을 보시면 이렇게 골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서 우리 왜 강직성 척추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척추에 그렇게 염증이 생기고 좀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둔해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온몸 전신에 이렇게 염증 반응이 이렇게 루푸스도 여기 해당되고요. 우리 가장 흔한 질환인 이렇게 오십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깨 관절에 이렇게 통증과 운동 제한을 하잖아요. 오십견이 있으면 다양하게 이렇게 관절염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 7명 중 1명이 이렇게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4배 이상 굉장히 발병률도 높고요. 삶을 고달피게 하는 질병에도 굉장히 뭐 당뇨나 위궤양 이런 거에 는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5위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관절에 이렇게 암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관절염인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관절에는 이렇게 뼈가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가 스펀지 역할을 해주는 게 연골이에요. 근데 이 연골에서 수분도 잃어버리고 그러다 마르고 그러다 보면 쪼그라들면서 여기 손상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혈액이라든지 혈막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런 증상인데 이렇게 이 관절염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특별한 원인보다 약간 자가 면역 질환으로 하나의 그런 몸 전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좀 생겨나는 걸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손이라든지 발과 같이 영향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대칭 쪽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타나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거는 뭐 노화돼서 많이 오는 거고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가 연골이 닳아가 없어지거나 찢어져서 이런 질환으로 이렇게 한쪽 손이랑 무릎이 여기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굉장히 뻣뻣하고 주먹을 딱 쥐었을 때 잘 안 쥐어지는 그런 증상이 1시간 이상 오래 가요. 오후가 되면 좀 풀리는 증상이 있는 거고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 비슷하긴 증상이긴 하지만 한 3분 이내로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우리 전신의 염증이다 보니까 온몸에 무력감이라든지 피로도 되게 또 심하고 또 입맛도 없고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체중도 많이 감소하고 미열이라든지 안구건조 이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 같은 경우는 한 45세에서 우리가 75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노인 인구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30대에도 요즘에는 빠르게 20대에도 이게 생기고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대 1 정도 비율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절염에 좋은 영양소는 글루코사민, 심황 추출물, 오메가3, 비타민 C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골격계어 질환에 좋은 제품으로 유산화 이렇게 유트리슨 제품을 제가 10가지 정도로 꼽았어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유산화의 그 대표적인 제품이 이렇게 헬스팩이죠. 그래서 14가지의 비타민하고 뭐 미네랄이 9가지 미네랄이 균형 잡힌 종합 영양제라서 하루 2포에 이렇게 건강을 케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헬스팩 안에는 골격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뼈를 만드는 그런 세포에서 보면은 세포의 그 호르몬의 일종인 그 오세테오칼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TV 광고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합성을 관여하는 게 우리가 또 비타민 K예요. 그래서 혈중에 비타민 K가 만약에 이게 부족하면 부족하고 뼈에서 칼슘이 이렇게 만약에 배출돼 가지고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또 생길 위험이 되게 높고요.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지 기능이라든지 뇌 기능에도 이게 굉장히 도움을 주지만 이게 뭐 이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빈혈이라든지 골다공증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임산부에게는 기형아 예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12예요. 그리고 비타민 B6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골격계라든지 신경계의 기능을 도와주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성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아에는 그런 세포 분열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성분이라서요. 우리가 골격계가 안 좋다고 그러면 칼슘, 글루코사민,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헬스팩은 반드시 기본으로 우리가 깔고서 다른 영양제를 또 같이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 바이오 오메가 제품인데요. 이건 혈행 건강이라든지 뭐 두뇌 망막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오메가3에 도와주는 비타민 D도 이렇게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는 뭐 진짜 비타민 C만큼 백과사전 두께만큼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또 염증 유발 그런 물질을 생성을 억제해요. 그리고 우리가 관절에 이렇게 마모 를 또 줄여주고요. 관절 통증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연골에는 없는 게 있어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다른 곳에 비해서 이곳이 굉장히 재생이라든지 회복이 좀 더뎌요. 그래서 연골에는 또 혈관도 없지만 이렇게 또 신경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상되는 과정에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이미 연골이 다 닳아져가지고 뼈 이게 많이 신경이 노출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혈관이 없는데 그러면 연골에 왜 혈액순환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연골 자체에는 그렇게 분포하지는 않지만 연골 주변의 그런 혈관을 통해서요.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바로 오메가3 그런 지방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의 그런 진면목은 우리 몸속에 숨어있는 미세염증을 줄여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미세염증이 줄어들면 뭐 오히려 염증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치매, 관절염, 암, 노화 모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골격계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뭐죠? 그죠, 칼슘이죠. 칼슘은 근육의 그런 수축과 이완을 해요.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어때요? 이게 관절과 관절에 부착된 그런 근육이 긴장하면서 수축을 하는데, 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건강에 의해서 헬스클럽 가잖아요. 헬스클럽에서 하는 대부분의 동작들이 사실은 이게 근육을 긴장하고 이완하는 그런 동작들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사실은 긴장할 때 칼슘이 이렇게 딱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이 되어버리지 않으면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칼슘이 세포 안에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축적되면 우리가 많이 들여보셨을 거예요. 석회화라고. 그래서 이게 석회화가 생기면서 조직이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죠. 그럼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통증도 잘 생기고 그 부위의 염증도 굉장히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칼슘은 어때요? 99%는 뼈와 이렇게 치하에 있지만 1%가 혈액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이거 1%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굉장히 1%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혈액과 심장에서 이렇게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가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 우리 몸은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1%의 농도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바로 혈액 속에서 내가 이게 부족한 칼슘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꺼냈었냐면 이거를 바로 맞아요. 뼈에서 꺼냈어요. 그래서 그 1%를 채우기 위해 뼈는 그런 칼슘의 그런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골다공증도 여기 이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칼슘인데 우리나라 칼슘 섭취율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한 일일 권장량 700ml도 못 미치는 인구가 한 전체 인구에서 한 50에서 70%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칼슘하고 바로 단짝인 게 우리가 마그네슘이에요. 칼슘은 어느 정도 식단에서 우리가 보충이 되지만 마그네슘은 보통의 식단에서 사실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음식이 가공되는 단계에서 대부분 이게 손실이 돼버려요. 우리가 밀가루로 이렇게 정제될 때도 한 90% 이상이 손실이 되고, 당밀이 또 설탕으로 이렇게 변할 때도 한 98%가 손실이 되고요. 또 우리가 뭐 음식을 뭐 데치거나 얼리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포가 작동할 때 한 200여 가지의 그런 필수 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런 그 영양소가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결핍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름이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여성들의 또 결핍 이게 증상이 그런 올경과도 같다는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생리통이 너무 심했는데 제가 유산의 칼슘이랑 비타민 E의 도움을 받고 지금은 정말 생리통을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전조 현상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좋아진 게 유산화의 이런 마그네슘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근육통이라든지 근육 경련의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마그네슘 결핍으로 오는 증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도 모자르면 뼈가 이렇게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산화의 마그네칼디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세 가지 영양소가 아주 균형 잡히게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칼슘이 모자라면 147가지의 질병에 노출된다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칼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D죠. 우리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요즘에는 뭐 이게 수명을 연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영양 성분으로 부각돼서 언론뿐 아니라 의사들도 종합 영양제와 함께 반드시 추천하는 게 이 비타민 D예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의사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영양제예요. 우리가 햇볕을 많이 통해서 생산하면 너무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가요? 정말 그죠? 화장을 2중 3중으로 하고 거기에 선글라스 쓰고 모자 끼고 양산 쓰고 정말. 그리고 또 유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K-뷰티 강국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도 나도 그런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우리가 비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컨벤션에서 비 봤잖아요. 비보다 정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항암이나 면역 기능 개선도 좋지만, 그래서 좋게 해서 우리가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비타민 B 부족기가 1위예요. 일일 권장량도 보시면 뭐 400에서 800 IU까지 하고 상한 섭취량은 4000 IU까지 우리가 권장하거든요. 전문가들도 그래서 일일 권장량보다 한 상한 섭취량을 권장할 정도로 많이 섭취하라고 해요. 또 성장기 유아에게 이게 만약에 부족하면 이렇게 뼈가 휘는 구루병이 발생하고요. 특히 중장년층은 골다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거 챙겨 드셔야 되는 영양제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비타민 한정으로 1200 IU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요. 활성형 비타민 D3를 사용했고 굉장히 또 작은 정제 타입이다 보니까 목 넘김이 쉬워서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관절을 지켜주는 글루코사민이에요. 우리 글루코사민은 사실은 이렇게 인체 내에서 만들어진 뼈라든지 뭐 손톱, 머리카락 이런 연골, 힘줄 모든 신체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의 그런 기능도 보면은 여기에 되게 많이 써여 있지만 모든 관절통이라든지 관절염에 다 관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관절을 잡아주는 또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런 균형 능력도 떨어지고 또 다리에 근육이 약하면 모든 하중이 또 뼈와 이렇게 관절로 가는데 내 나이가 젊다고 해서 우리 신체 나이도 같이 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두 가지 이렇게 보면은 30세에서 70세의 가벼운 관절을 보이는 사람하고 60세 이상의 무릎 관절이 있는 사람들의 두 집단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대부분 3개월간 꾸준히 글루코사민을 섭취했더니 관절 통증이 다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가요? 돼지 껍데기를 드립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콜라겐이 그죠 생기지 않듯이 도가니탕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연골에 뼈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아마 이런 속설이 좀 등장한 것이 우리가 동물의 무릎을 도가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의 그런 도가니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끓여서 먹으면 그 도가니탕 국물을 먹으면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속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도가니탕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도가니탕 자체에는 도가니에는 콜라겐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몸속에 사실은 소화될 때 이게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가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무릎 연골에는 직접적으로는 얘가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즘에는 도가니탕이 관절에 좋지 않다는 그런 주장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고를 우리가 우려낼 때 뭐 라면처럼 후루룩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잖아요. 푹 이렇게 끓여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뼈 속에 있는 그런 인성분이 국물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체내에 우리가 인 농도가 높아지면 반대로 칼슘 농도는 어떻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럼 뼈가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힘들게 이렇게 도가니탕 끓여 드시지 마시고 간편하게 유산화 글루코사민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화 글루코사민은 식물성 글루코사민으로 이렇게 게나 새우 알러지가 이렇게 있어도요 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우리 몸의 염증도 같이 제거해주고 커큐면이 이렇게 세포벽을 쉽게 통과하도록 도와주는 메리박 커큐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층의 연골과 관절 건강에 종합적으로 기여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는 우리 너무 아시다시피 각종 질병의 모든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과하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육과 관절에도 이 활성산소가 우리 손상을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육과 관절의 그래서 노화의 염증인데요. 우리가 이 활성산소가 세포가 이렇게 손상되면 활성산소 이렇게 세포가 생산되면 몸속에 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생기는 곳에 또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는 이렇게 만성의 염증 불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후라바놀 C300이나 C600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우리 유해산소부터 피부를 보여주고 제가 앞서 말한 만성 염증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여성을 위한 영양제가 우리가 유산화에서 이소플라본이잖아요. 40, 50대가 되면 우리가 노화가 시작되는 그런 중장년기에 있는 영양 결핍도 또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오면서 또 폐경이 오면서 뼈 관절 건강에 이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지속되면 혈관 건강까지 이어받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진짜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각종 영양소의 그런 합성 능력까지 많이 이게 떨어지다 시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양 관리가 또 절실한 시기가 중장년층이거든요. 그래서 대두 이소플라본의 골밀도 감소를 억제해 주는데 탁월하다는 그런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화 이소플라본 플러스는요, 콩에 함유된 그런 이소플라본이 그런 여성 호르몬의 그 에스트로겐과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칼슘 흡수를 돕고 골 형성을 얘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골 다공증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뛰어난 거죠. 성분들도 우리가 폐경기에 오는 모든 그런 증상을 완화하고요. 우리가 뭐 뼈 손실이라든지 염증 개선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건 호르몬제가 아니라요. 식물 성분을 함유한 과학적인 그런 유산화만의 표밀러로 만들어진 이소플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고 드시고 항상 제가 이거는 이소플라본을 강조해서 말하는 거는 정말 미리미리 챙겨 드셔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닥쳐서 정말 갱년기 때 이거 드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20, 30대부터 챙겨 드시라는 제품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제품은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
이게 굉장히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요. 웨이 프로틴하고 액티브 프로틴 드링크 믹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골에 콜라겐 성분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가 콜라겐을 드신다고 해서 몸에서 콜라겐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지만이 이게 콜라겐이 또 몸 안에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단백질 제품 충분히 드셔야지 우리가 근육, 결합, 조직 등 신체 조직의 구성 성분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각종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완벽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뉴트리밀 액티브 제품이에요. 이게 단백질 함량을 확 높였잖아요. 한 20g의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이상적인 배합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제품이 영양제 비교 가이드에서 이 책이 출시되고 나서 계속해서 어떤가요? 독성 제로의 생체 효용률도 1위, 그다음에 효능도 1위인 제품이 바로 뭐라고요? 유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섭취하셔야 되겠죠? 네. 섭취하실 거예요? 네. 이유영 리더님 제일 정말 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헬스백 한 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어떤 건강을 원하고 어디에 맡기시겠습니까? 그렇죠? 유산화의 그런 비전처럼 세상에서 가장 그런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